안녕하세요, 축구라이팅입니다. 채널 구독자가 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K리그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K리그1 22라운드 전술 분석은 서울과 울산의 경기, 슈퍼크랙 안데르손이 합류한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안데르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번 경기에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로 보여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데르손은 데뷔전부터 서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장면은 김기동 감독이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 자주 활용하는 플레이입니다. 서울의 골킥 상황에서 울산은 아주 높은 위치에서의 전방 압박 라인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며 특히 센터포워드 클리말라는 깊게 위치해 울산의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벌어진 중원 공간으로 링가드가 킥패스를 받으며 클리말라에게 흘려주고 사이드 문선민에게 전달해주는데요. 서울은 이를 통해 울산의 압박 포지션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효과적으로 높은 지역에서의 공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은 빌드업 시에 전방의 클리말라 혹은 문선민과 링가드 같은 선수들이 깊게 움직여주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 벌어진 상대 3선과 4선 사이 공간을 해당 위치에서 볼을 잡을 때 가장 무서운 안데르손이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전방으로 투입된 킥패스에 대한 세컨볼을 따내거나 리턴 패스를 받아 속도를 살리고 아니면 후방 선수들이 직접 포켓 공간 안데르손에게 찔러주며 전방 방향으로 돌아서는 형태가 있죠. 후방 빌드업에서 해당 플레이가 잘 보여진 장면입니다. 서울이 키퍼 강현무가 볼을 잡자 이번에도 울산은 전방 압박을 가하는데요. 강현무가 이를 통해 중앙 공간이 벌어지는 타이밍에 맞춰 적절하게 볼을 투입해주는 상황을 보면 수비라인 반칸 앞에서 안데르손과 링가드가 공간을 확보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손은 볼을 잘 지켜내며 측면의 동료에게 연결해주죠. 좀 더 앞선에서 이루어진 상황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미드필더 황도현이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고 역시 깊게 움직여주는 클리말라에게 볼을 투입합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수비라인 앞쪽에 공간이 벌어지고 그곳으로 볼이 떨어지자 안데르손은 기다렸다는 듯이 힘있게 밀고 들어가며 한 번의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신 장면들처럼 안데르손은 측면으로 넓게 벌리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 상대 수비의 포켓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는데요. 이는 바로 안데르손은 발밑에 볼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바짝 붙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문선민의 폭넓은 움직임까지 더해져 서울 캡틴 링가드에게 가해지는 수비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 득점 장면인데요. 링가드가 서울 기준 왼쪽에서 내려오며 볼을 받아 공격을 풀어나간 과정에서 보시면 안데르손의 위치는 반대쪽 오른편에 그리고 문선민은 깊숙하게 위치하며 수비의 신경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전환된 볼이 오른쪽 안데르손을 거쳐 다시 왼쪽으로 향하자 울산의 수비 대응이 벌어지면서 문선민이 와이드하게 빠져들어가 받아주며 스피드를 살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어진 인스윙 크로스 과정에서 울산 수비가 걷어낸 볼을 황도현이 여유롭게 위치한 링가드에게 떨궈주는데요. 뒤늦게 울산의 고승범과 보현리치가 뛰어나지만 링가드의 원더골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링가드와의 조합에 있어서 이전 경기들의 루카스 혹은 정승원 이선 배치와는 다르게 안데르손 문선민은 상대 수비에게 있어서 더욱더 큰 부담을 가해주며 링가드가 보다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에 후반 56분 클리말라가 빠지고 수비 한 명 정도는 거뜬하게 견딜 수 있는 둑스까지 가세하면서 서울의 공격력은 더욱 강해졌고 이 과정에서 링가드와 안데르손의 케미스트리가 빛났던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내려선 수비를 파괴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기동볼 시그니처 패턴 플레이인데요. 이번 경기 중심을 잘 잡아준 황도현이 볼을 끊어낸 상황에서 안데르손은 순간적으로 뒤를 살피더니 링가드의 위치를 확인하고 침투된 볼에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링가드에게 볼이 들어가며 접근하는 안데르손에게 원터치 리턴, 둑스는 안쪽에서 상대 수비를 엎고 월패스를 준비해주고 안데르손은 다시 빠져들어가는 링가드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링가드가 수비의 태클을 완벽하게 벗겨내며 둑스에게 연결해주지만 아쉽게도 둑스의 약발 오른발에 걸려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해당 장면과 같은 파이널 서드 패턴 플레이는 기동볼이 잘 풀릴 때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자 이번 경기 베스트 플레이인 만큼 서울의 공격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이번 장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의 공격 과정에서 서울 수비가 걷어낸 볼을 둑스가 잘 거머쥐며 안정적으로 링가드에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안데르손이 전방으로 최선을 다해 전진하자 링가드는 높은 수준의 아웃프런트 공간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안데르손이 내려와 키퍼 강현무에게 볼을 받는데요. 그러자 정승원은 전방 링가드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이드로 빠져주며 수비를 유인해서 사이패스 각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링가드는 그곳으로 움직여주며 안데르손이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찔러 넣어주고 링가드가 돌아서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문선빈에게 속도를 살려주며 순식간에 상대 수비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박스 앞쪽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앞으로의 링가드와 안데르손의 듀오 플레이가 기대되는 장면들이죠. 자, 정리하자면 김기동 감독은 단연 K리그1 슈퍼크랙 안데르손을 수원FC 시절 비교적 왼쪽에 치중되어 있던 포지셔닝이 아닌 서울에서는 오른쪽 혹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들라인 사이 포켓 공간에서 움직이도록 플레이메이킹 롤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한 효과로 첫 번째 링가드와의 케미스트리를 통해 링가드의 폼이 살아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습 완성도, 김기동 감독이 추구해오던 카운터 어택에 대한 속도감과 정확성이 올라갔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데르손 한 명이 들어온 것이지만 정승원이 애당초 시즌 초 계획대로 다시 미드필더 자원으로 가며 유재문이 든든한 백업으로 들어오는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에서 루카스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시즌 초반 4라운드 당시 제작했던 서울 영상을 보시면 루카스는 측면 넓은 공간에서 템포를 올리며 볼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안쪽에서는 답답한 모습을 연이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함께 발을 맞추고 있는 김진수와도 아직까지 호흡이 썩 맞아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죠. 이렇게 인사이드 윙어로 현재 안데르손과 비슷한 롤을 수행했던 루카스의 부족함이 보여졌고, 시즌이 지날수록 점차 경기력이 개선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안데르손은 이와 대비되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류재문이 앞쪽에 위치한 안데르손에게 정확히 뿌려주자 안데르손은 볼을 잘 키핑해두고 가볍게 흔들어 등 뒤에 있는 수비와 멀어지며 자연스럽게 전진 방향으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해당 플레이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 경기 상황에서의 이러한 중원 압박은 상당히 타이트한 만큼 이를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안데르손의 플레이메이킹 역량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루카스 역시 큰 몸값을 부르고 데리고 온 선수인 만큼 분명한 능력을 갖춘 선수인데요.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데르손과 링가드를 중심으로 루카스와 문선민, 백업의 조영욱과 정한민까지 김기동 감독이 앞으로 이 선 조합을 어떻게 맞춰나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마무리하면서 이번 경기 안데르손은 첫 경기, 즉 데뷔전이었습니다. 때문에 분명히 아직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들도 여럿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수비는 역시나 최저 실점팀 전북 18실점에 이은 다음에 위치한 20실점으로 어느 정도의 수비를 커버하고 버텨낼 힘이 있는데요. 김주성의 수준 높은 슬라이딩 태클 수비와 에릭을 지워버리는 야잔의 수비처럼 든든한 센터백을 중심으로 중앙 미드필더 황도윤, 커팅에 승리하는 해당 장면처럼 수비 능력이 상승하면서 아직 완성형 선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경험을 쌓아가며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만큼 코어라인의 안정감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서울은 최근 5경기 3승 2무 확실한 상승세로 올라탔습니다. 이제 안데르손까지 가세한 만큼 이 기세를 몰아서 과연 김기동 감독이 설정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순위, 그러니까 3위 이상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동 감독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국수의 적응과 안데르손의 가세가 크게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후반기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축구라이팅과 함께 K리그를 즐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